네, 오늘 수업은 이항정리입니다. 자, 이항정리란 말이 뭐냐면요. 자, 지금 여기서 보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이런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전개식을 여기선 이항정리라고 불러요. 그 일반화시키면 요거겠죠? 이런 거 좀 이따 써볼 겁니다. n제곱도 이제 우린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개식을 이항정리라고 불러요, 그냥. 자,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냐를 좀 보고 싶은데요. 제곱하고 세제곱은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설명하면 좀 재미없고요. 네제곱짜리로 봅시다. 외우고 있지 않죠? 자, 근데 이걸 좀 이따 전개할 텐데요.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해보면 A 4제곱항이 생기겠죠? 근데 좀 더 정확히는 A 4제곱, B의 0제곱으로 쓸게요. 또는 어떤 항이 생기냐면 A 세제곱 B라는 항이 생길 거고요. A제곱 B제곱항,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세제곱항, 그리고 A의 0, B의 4제곱 이런 항들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개수들 있잖아, 그지? 요 개수들만 찾아내면 전개가 다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찾냐 이것만 좀 설명할게요. A 더하기 B의 4제곱을 이렇게 4개를 씁니다. 이거 앞에서 선생님이 조합할 땐가 뭐 할 땐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4제곱을 전개하는데 어떻게 전개하느냐? 항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잠깐 볼게요. A 세제곱 B라는 애가 어떻게 전개할 때 나오냐면요. 이 둘 중에, 자, 이렇게 있는데, 요 두 문자 중에 A를 하나 선택하고, 요것도 둘 중에 A 선택, 얘도 A 선택, 얘는 둘 중에 B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곱하면 A 세제곱 B가 한 번 나오죠. 자,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온다면 이 개수는 분명히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잘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서 B 선택하고 그 다음 요 둘 중에서는 A 선택하고 A 선택하고 A 선택하면 마찬가지 B 곱하기 A 세제곱이니까 이게 한번 또 나오죠? 그럼 개수가 2가 되겠죠? 그럼 결국 전개했을 때 이런 게 몇 번 나오냐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몇 번 나올까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 요 4개의 덩어리 중에서 A를 3번 선택할 거니까 A를 선택할 덩어리를 3개 고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렇게 3개를 선택하면 여기선 A를 뽑으면 되는 거야. 여기선 B 뽑고. 이해 가시겠어? 결국은 4개의 덩어리 중에서 A를 선택할 덩어리 3개만 고르면 되니까 사시 3가지만큼이 나오겠죠. 이 말 이해 가시나? 여기 이해 가셔야 돼. 넷 중에서 A를 3군데만 선택하면 돼요. 나머진 B 선택하고. 그럼 그런 가지수가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이 개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A 세제곱 B 있으면요. 아니, A를 이 중에서 3군데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넷 중에 B를 하나 선택하고 나머진 다 A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4덩어리 중에 B를 선택할 한 가지만 고르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A 선택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이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개수를 좀 표현을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요걸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선생님은 문자를요, A 문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썼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요 개수는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A 4제곱은 4덩어리 중에 4덩어리를 다 골라야 되죠? 4시4. 얘는 어때요? 금방 얘기했듯이 4시3. 얘는 어떨까요? 4덩어리 중에서 어느 2덩어리에서 A를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4시2가 되고요. 4시1이 되고요. 4시0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이따 좀 더 일반화하는 걸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A라는 문자를 뽑는다라고 생각했다면, 선택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지수가 요 C의 뒷숫자하고 같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 하나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제곱 전개에서는 요 지수의 합이 항상 얼마 됩니까? 요거 3이고 요 1이니까 다 4가 되죠? 그치? 요 지수의 합이 다 어차피 이 문자가 돼요. 합이. 왜 그런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아니, 생각해봐. 4덩어리 중에서 골라낸 거니까 결국 그 문자를 다 개수가 4개가 되는 건 맞죠. 분명히. 그래서 요런 특수한 걸 이용해서 여기는 일반화된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자를 선생님이 A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A가 중요하다고 보고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쓸게요. A의 n제곱이라는 형태 생기겠죠? 뭐 B는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n-1제곱이 생기면서 B의 1제곱이 생길 거고, 그리고 A의 n-2제곱하고 B의 제곱 이렇게 써나가서요. 마지막에는 A의 0제곱 B의 n제곱이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 개수들만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n제곱이니까 이 괄호가 n개가 곱해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 n개 덩어리 중에서 A를 n개 고르면 되니까 NCN이 나오겠고요. 여긴 A를 n-1개 고르면 되니까 뭐가 돼? NC n-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수하고 어차피 같은 수가 되겠죠? 아까만 고르는 개수가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써나가면 여기는 마찬가지 뭐 NC n-2가 되겠고요. 여기는 NC 0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요 중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요런 항을 하나 써요. NCR이라는 걸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뒤에 게 바뀌니까 A의 요 문자 그대로 쓰고 B의 n-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전개식을 이항 정리라고 부르고요. 특히 요 중간에 있는 요런 여기 문자 쓴 거, 요 형태를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말합니다. 일반항. 말 그대로 일반적인 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쓰긴 했는데, 제가 근데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얘를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죠. 자, 아까처럼 A, N, B의 0 똑같이 A의 n-1, B 뭐 이건 하나 생략할까? 그리고 가다가 여기가 A의 R, B의 n-R 그리고 뒤에 자, 이렇게 있으면 아까 지금은 선생님이 A를 고른다고 생각하고 맞춘 거거든? 그럼 만약에 B를 고른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N개의 전개식, 항 중에서 B를 하나도 안 고른다고 생각하면 여기 뭘 쓸 수 있겠어요? NC0. 그지? 이건 B를 한 개 고른다고 생각하면 어때? NC1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여기는 NCN-R이 되고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NCN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뭐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선생님 생각엔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문자를 웬만하면 앞쪽에 쓰고요. 앞쪽에 쓰고 그 문자의 그 지수를 요 밑에 있는 요 C 뒤의 숫자하고 맞춰달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형태로 꼭 생각하는 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좀 오해가 없죠. 근데 둘 다 가능은 해요. 그럼 이제 좀 그냥 이것도 참고입니다. 이까지로만 끝내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참고로 이건 참고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선생님이 문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요 앞에 조합 기호를 바꿔 썼지만 처음부터 요것의 n제곱을요. 조합 기호 위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NC0, NC1 이렇게 써나갈 것이냐 아니면 얘를 NCN부터 시작해서 NCN-1 이렇게 NCN-2 이런 형태로 써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식을 맞출 수도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NC0으로 쓰면 어떻게? A의 0제곱 아까 위에 걸 따라 쓴다면 A의 요걸 그대로 쓰고 뒤에 문자는 여기서 뺀 거 쓰고요. 얘도 마찬가지지. 앞에 거에 1자 그대로 써주고 B의 n-1승 써주고 이렇게.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써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A의 n제곱, B의 0제곱 이것도 마찬가지. A의 요거 그대로 쓰면 n-1제곱, B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합 기호를 보고 항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조합 기호를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방법은 가능합니다. 자, 근데 꼭 아까 말한 대로 웬만하면 요 지수하고 요 부분을 맞춰서 써주는 게 좀 오해가 없다는 거. 자, 금방 한 이 전개식에서요. 일반항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좀 연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항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인데요.
일단 일반항을 다시 한번 좀 공식화해서 쓰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A 플러스 B의 n승 하면 어떻게? A 플러스 B가 n개가 곱해진 상태예요. 생각해봐. 그럼 이거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일반항을 이렇게 씁니다. 아까 저기 썼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NCR 곱하기. 그러니까 A라는 문자를 R번 선택하는 거죠. n개의 덩어리 중에서. 그러면 당연히 B는 n-r번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요걸 일반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게 NCR 곱하기 B를 R개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n개의 덩어리 중에 R개의 덩어리를 꺼내서 거기서 B를 선택하고 A에서는 나머지를 선택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나요, 이거?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표현이 다 일반항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형태를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웬만하면 요 문자 두 개가 일치되는 형태를 이용할게요. 요거보다는 이게 혼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중요한 문자 하나를 선택합니다. A 뭔가 하나 선택해서 그 문자의 지수와 요게 일치되게 해주면 혼돈이 없어요. 자, 문제로 갑니다. 이 전개식에서 이거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A 더하기 B의 n승꼴로 보자면 A 더하기 N, B의 n제곱꼴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면 n이 10이죠. 10CR 곱하기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을 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요걸 좀 정리를 먼저 할게요. 정리라는 말은 개수 부분하고 실수 부분, 문자 부분을 나눠요. 그러니까 뭐라고, 실수? 그냥 개수가 될 텐데 얘가 결국 실수 부분하고 문자 부분을 분리해 줍니다. 무슨 말? 요거 지수 법칙을 쓰면 어떻게 돼요? XR제곱은 문자 쪽으로 와야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10CR은 실수고 2의 R제곱은 떼내면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1에 10-R제곱 떼내고요. Y의 10-R은 뒤로 빼내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Y로 생각해서 지수 법칙 쓴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실수 부분하고 문자 부분을 분리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문자 부분이 얘가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가 제가 되려면 R이 얼마란 얘기냐면 9가 되겠습니다. 아하. 따라서 R은 9라고 볼 수 있고요. 9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게 바로 이 문자의 개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 넣어주면은 답은 10C9에다가 2의 9제곱 R에다가 9 넣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되겠죠? 뭐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거 계산하면 바로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이 전개식에서 이거 세개수, 이거 세개수 상수항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근데 상수항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어차피 쟤는 전개하면 x밖에 안 나오니까 상수항이란 말이 x 영승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수는 개수만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개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 세개수, 이거 세개수, 이거 세개수 세 개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처럼 일반항을 먼저 만듭니다. 자, 일반항이 요걸 A로 보고요. 얘를 B로 보면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일반항이 NCR 곱하기 A의 R제곱 B의 B가 이렇게 되겠죠. B의 n-R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 일반항을 정리하는데 어떤 문자 부분하고 숫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돼? 지수법칙 쓰면 숫자를 다 모아봐. 6CR, 3의 R 나오겠죠? 3의 R 승이 숫자 부분으로 가면 요거는 뭐야? X의 2R은 문자 쪽에 오겠죠?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 다 문자네. 곱하기 뭐가 돼? 그러면 X의 R-6승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분리를 좀 하십시오. 그러면 요거 한 번에 쓸까? 한 번에 쓰죠. 6CR, 3의 R 곱하기 얘가 X의 3R-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거 두 개를 분리해야만 우리는 이 문자 부분이
얘가 되도록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의 개수를 알 수 있지. 이게 개수죠. 그러면 x 3승의 개수는 얘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3이 되면 되겠지. 첫 번째 3r-6이 3이 될 때가 x 3승이 되잖아 분명히. 그럼 그때는 r이 3이죠. 그리고 r3을 갖다가 요 앞에다가 써주면 그게 바로 x 3승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3 대입한 게 6c3 곱하기 3의 세제곱, 요게 첫 번째 답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이제 또 똑같은 얘기야. 요 지수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3r-6이 마이너스 3인 r은 1인가? 그래서 요 앞에 개수 자리에다, 그지? r 대신에 1만 대입하면 6c1, 3의 1제곱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는 거는 요 지수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 r은 2가 되고요. 2 갖다가 저 앞에다 넣어주면 6c2, 3의 제곱. 요게 세 번째 답이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이제 약간 다른 형태인데요. 자, 이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요 식은 지수가 없죠? 지수가 없고요. 요 뒷식만 지수가 있어서 우리가 아까 한 뭐 일반항이나 이항 정리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결국 쟤는 2x제곱 플러스 1하고 뭔가 이걸 전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전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걸 또 한 번 더 전개해서 x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전개해서 x가 나오려면 여기 x항이 있어서요. 1하고 x가 곱해져서 나오면서 x항이 한번 생기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어떤 거? 그렇지. x분의 1 같은 게 있죠, 여기. x분의 1 같은 게 앞에 있는 요 식하고 곱해져서 나와도 또 1차항 x가 생기잖아. 요 두 가지입니다. 더 생기는 게 있을까요? 없죠? 이거랑 곱해져서 1차식이 나오려면 요 두 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신경 쓸 건 요것을 전개했을 때 x항과 x분의 1항 요 두 놈의 개수를 알아내는 게 결국 전체적으로 곱했을 때 x의 개수 알아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공식을 써서 자, 일반항 공식 바로 쓸까요? 자, NCR 곱하기 A의 R 요거 x분의 1의 n-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해서 9cr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x의 지수법칙 써봐요. 2r-9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자가 x나 이게 돼야 되니까 결국 2r-9가 얼마? 1 될 때가 있겠죠? 또는 2r-9가 요게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요게 지수가 요게 마이너스 1 돼야 되겠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r은 5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r은 5를 여기다 넣으면 9c5가 나오겠고요. 개수가 x의 개수입니다. 이게 그죠?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1 되면 r은 4인가? r이 4니까 집어넣으면 9c4가 바로 이것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x의 개수는 얘가 되고 x분의 1의 개수는 얘가 됩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답은 좀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x항은 1과 곱해질 거죠. 맨 마지막에 여기다 1 곱한 게 결국 x의 개수가 되고 얘는 얘랑 곱할 거 아니야. 얘랑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얘랑 곱하면 요 2가 아직 덜 곱해졌잖아. 아직은. 그럼 2를 여기다 더 곱해야 되겠죠. 결국은 마지막 전개될 때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9c5에다가 더하는데 그냥 9c4가 아니라 2를 하나 더 곱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전개할 때 2가 곱해지니까. 요런 게 답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인데요. 자, 아까는 지수가 하나 없었지만 양쪽 다 지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제곱을 전개하고 요 5제곱을 뭐 전개했다고 상상하면 이걸 곱했을 때 x제곱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요? 여기 x제곱항과 여기에 어떤 상수항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곱할 때 x제곱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서 x제곱의 개수를 여기서 구하고 여기선 상수항 구할 수 있죠? 그럼 곱하면 되죠. 또는 여기서 x항 찾아내고요. 여기서도 x항을 찾아내세요. 그 개수를. 그래서 이 두 개 곱할 때 또 x제곱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상수항을 찾아내고 여기선 x제곱항을 찾아내서 그 두 개를 곱할 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구해지는 걸 다 더하면 답이 되겠죠. 이해되시나 아까처럼? 자, 그런데요.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얘도 이항정리, 얘도 이항정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일반항을 만듭니다. 여기서 일반항이 4CR 곱하기 2X의 R제곱 곱하기 1의 몇 제곱 쓸 필요 없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일반항을 만드는데요. 5C 이젠 R을 쓰면 안 되겠죠? 아까랑은 다른 전개식이니까 S를 쓰겠습니다. 5CS 곱하기 X의 S제곱 마이너스 3의 5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결국 요 일반항 두 개를 곱한 애가 바로 이 전체식의 일반항으로 봐도 되겠죠? 어차피 RS는 바뀌니까. 근데 R은 뭘까요? 참고로 R은 분명히 요 조합 성질에 따라서 0부터 4 사이 수입니다. 이런 것이 이미 여기에 문제 녹아 있는 겁니다. S도 마찬가지죠. S도 0부터 5 사이에 있는 어떤 정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속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전체 곱한 것이 일반항입니다. 이것도 정리하세요. 문자 숫자 부분으로 정리할게요. 그럼 4CR은 숫자고요. 요거 전개하면 2의 R제곱 나오죠? 그 다음 여기 5CS가 있고요. 요거 어떻게? 그대로 숫자니까 마이너스 3의 5 마이너스 S 그대로. 요게 개수 부분이 될 거고 문자는 남은 게 뭐야? X의 R제곱, X의 S제곱 남잖아. 문자만. 그래서 X의 R 플러스 S제곱 이렇게 모으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린 얘가 X제곱이 되면 되니까 R 플러스 S가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R 플러스 S는 2인데요. 요런 범위의 숫자니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R이 바로 여기 쓸게 그냥. R이 0이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면 1이고 2면 0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해 가시겠어? 그럼 요때마다 다 계산합니다. R이 0이면서 S가 2인 경우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한번 써볼까? R이 0이면서 S가 2인 경우 S가 2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1을 다 대입한 값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2, 0을 다 여기다 대입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숫자를 다 합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런 경우마다 다 X제곱이 생기니까 요걸 더하는 건 생략할게요. 자, 이항 정리를 좀 확장시키겠습니다. 확장이란 말은요. 이제는 아까는 이렇게 항이 2개의 n제곱이었지만 이젠 3개짜리 n제곱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개짜리를요. 좀 아까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이걸 전개하면 쭉 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A 4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자, 이것의 개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우린 이미 얘가 4C2 또는 뭐 4C2 6C4 아니면 6C2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얘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A 더하기 B를 6개,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곱했죠. 그럼 얘를 곱할 때 요게 나오려면은 A를 4번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A 선택하고 여기서 A 선택하고 A 4개 여기는 B 선택하고 여기선 B 선택하고 이렇게 곱하면 된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니에요. 여기서 B 선택하고 여기서 B 선택하고 여기서 A 선택하고 A 이렇게 선택해도 되는 거죠. 둘. 아니면 좀 여기서 A 2개 여기서 B 2개 마지막으로 여기 A 2개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B가 떨어질 수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나가면 이게 총 다 해서 몇 가지가 나오냐 이런 얘기 아니야 결국은. 그죠? 그럼 이게 몇 가지가 되냐를 잘 보세요. 뭐라고 있는 거냐면 A 4개, B 2개를 나열하고 있는 거죠. A 2개, 4개, B 2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나온다. 결국은 몇 개가 되냐면 6팩 나누기 4팩, 2팩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들어갈 개수가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요게 여기 개수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결국 이게 계산하면 64 맞아요. 근데 이런 시각으로 같은 것이 포함된 나열법으로 개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것도 뭐 가능한 얘기인데, 이걸 전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세제곱, B 제곱, C의 개수를 하나 알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당연히 이 지수의 합은 당연히 6이 돼야 되겠죠. 그런 문자만 나오지. 그럼 얘도 상상해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렇게 6개를 곱해 놓고요. 그럼 요게 나오려면 어때야 돼? A 3개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A, B, C 중에 A 고르고, 여기도 A 고르고, 여기는 B 고르고, 여기도 B 고르고, 여긴 C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요항이 하나 나오고요. 이런 식입니다. 이해 가시나? 자, 그럼 뭐 이해 가시지? 그럼 아까처럼 결국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A 3개, B 2개, C 1개를 나열한 것만큼만 나오겠죠? 여기는 가지수가. 결국 몇 개가 나오겠어요?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A가 3개 같은 게 있고 B가 2개가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리고 좀 모양새를 맞추기 위해서 곱하기 1 팩토리얼을 끝에 하나 더 쓸게요. 그냥 C가 하나니까 좀 뭐 어차피 1이라 필요 없지만, 자, 결국 이놈이 여기 들어갈 개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꼭 이해해. 그냥 유도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2개짜리나 3개짜리나 4개짜리나. 자, 그래서 결론만 좀 쓸게요. 자, 결론은 이렇게 돼요. n제곱을 전개할 때 일반항은요, 일반항은 이렇게 됩니다. n 팩토리얼 나누기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 곱하기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p, q, r의 합은 항상 n이 되겠죠. 요까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4개짜리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쓰자면 n팩 나누기 p팩, q팩, r팩, 뭐 s팩 곱하기 a의 p, b의 q, c의 r, d의 s 제곱 이렇게 되고요. p, q, r, s의 합은 항상 n이 되고요. 됐지? 자, 요 일반항까지 기억해서 뭐 여러분들 개수를 찾는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항 3개짜리에서도 한번 개수를 구해 볼게요. 자, 이것의 개수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바로 일반항을 써주셔야 되겠죠. 일반항에서 개수를 찾습니다. 일반항이 여기 8이니까 아까 썼던 8팩 나누기 P팩, Q팩, R팩 곱하기 이게 A, B, C입니다. 잘 보세요.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 되죠. 그리고 PQR의 합은 8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반항을 문자 숫자 부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더 써야 되겠다. P팩, Q팩, R팩 곱하기 2의 Q승이 더 붙죠. 숫자가. 그리고 곱하기 여기 아까 했듯이 마이너스 1 곱하기 Z의 R승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1의 R제곱이라는 숫자 하나 빼내셔야 돼요. 그럼 ZR승은 남죠. 자, 이렇게 해서 숫자는 다 빼냈고요. 남는 문자는 X의 P, Y의 Q, Z,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개수가 되겠고요. 얘가 문자가 되죠. 그럼 결국 이 문자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무슨 말이야? PQR이 바로 2, 3, 3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됐네요. 그럼 여기다가 바로 여러분들은 PQR에다가 2, 3, 3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8팩에 2, 3팩, 3팩, Q가 3이었죠? R은 3이었죠? 이렇게 됩니다. 됐지? 이거 계산하면 답이 되겠어요. 네. 자, 비슷한 문제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항이 3개짜리입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N제곱 전개식의 일반항은요. 6팩 나누기 P팩, Q팩, R팩 곱하기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C, R제곱 빼겠습니다. 1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P, Q, R의 합은 6이 되겠습니다. 요까지. 자, 요거 좀 정리를 여기서 바로 할까요, 선생님이? 그지? 요거 또 쓰기 좀 그렇네. 요게 바로 문자잖아, 전체가. 그럼 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 X의 2P
마이너스 q 이렇게 되죠, 그냥. 바로 쓸게요. 자, 그래서 x의 2p 마이너스 q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문자가 x 3제곱이 돼야 되니까 결국 2p 빼기 q가 3이란 얘기죠. 이 q인데 8가 되고 q가 3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합이 6됩니다. 이렇게. 자, 아까처럼 PQR이 정확히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지? 이거 6이고 얘가 3이다. 그럼 이 두 개를 만족하는 PQR을 구합니다. 경우를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일일이 찾는 수밖에 없어요. 뭐 연립하기는 좀 귀찮습니다. PQR은 그리고 당연히 뭐겠어? 6 이하의, 그지? 6 이하의 0 이상 6 이하의 정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P부터 찾아봅시다. P가 일단 1일 수는 없죠. P가 1이면 안 나제 빼기. P가 일단 2가 되면 어떻게 되나? P가 2가 되면 Q는 1이 되죠. 얘가 2 되면서 Q가 1 되면 R은 뭐겠어요? 3이겠죠. 이렇게 맞춥니다. 근데 P가 3이 되면 어떡하냐? 하나 늘려보여. P가 3이 되면 Q는 3이 되죠. 그럼 R은 0이 되죠. 더해서 6 돼야 되니까. P가 4가 되면 8이니까 Q가 5가 되죠. 근데 4, 5인데 R이 그럼 6 되면 말이 안 되잖아. 0 이상의 수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결국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됐네. 그럼 PQR에 2, 1, 3 대입하면 돼요. 요게 개수죠. 요게 지금. 요게 개수니까 대입하면은 6팩 나누기 2팩 곱하기 1팩 곱하기 3팩 되고요. 33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6팩 나누기 3팩 곱하기 3팩 곱하기 0팩 이렇게 되죠? 그지? 그래서 요 두 값을 더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지? 이 두 가지에서 나오니까. 자, 아까 썼던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이젠 개수, 일반항 가지고 개수 찾는 문제는 연습을 했고요. 한유형은. 자, 이제는 이항계수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항 정리를 선생님이 하나 써놨어요. 좀 길지만. 자, 이렇게 되죠. 자, 눈에 보이죠? 다시 한번 뜯어보세요. 일반항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 거야. 그런데요, 책들을 보면 이렇게 긴 식을 항상 책들이 쓰기가 불편해서 책들은 자주 얘를 갖다가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수열의 합으로 봐요. 수열의 합인데 변수를 뭘로 보냐면 요 일반항에서 R을 변수로 보면 바로 되겠죠? 그지? 그래서 R을 변수로 보니까 R은 0부터 N까지 들어가면서 NC R, A의 R, B의 N-R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뭐 그대로 일반항 형태가 여기 들어오면 되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이런 어떤 좀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요. 문제들을 다루려면은 여러분들이 시그마로 된 이런 표현보다는 꼭 이 전개된 형태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수열할 때도 이미 얘기했지만 시그마는요. 쓰기만 눈에 보기만 간단할 뿐이지 이놈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다루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표현만 간단히 된 것밖에 없지 실전은 나열된 형태에서 문제 푸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요걸 꼭 이대로 문제를 푼다는 거 아니야. 표현만 간단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A, B 문자 대신에 좀 바꿔서 A를 X로 바꿔 쓰고요. B에다가 1을 써볼게요. 한번 이렇게 A를 X로 B를 1로 바꿔 쓰면은 뭐 그대로 됩니다. NC 0 곱하기 그대로 되겠네. 그지? X 0. 그 다음 플러스가 되고요. NC 1 X가 되고요. NC 2 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NC R X R 나올 거고 마지막에 NC N X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만들었느냐. 자, 좀 이따 이제 요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내가 선생님이 쓰겠습니다. 자, 기억할 거는요. 이 등식이요. 전개식이니까 분명히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써놓은 이 등식을 이용해서요. 이게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좀 기본적인 네 가지 이항계수의 성질을 좀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겁니다.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봐요. 항등식이니까 상관없죠? 그럼 1 대입하면 요거 우변부터 쓸게요. NC 0, NC 1 되죠, 그냥. NC 2 해서 마지막에 NC N까지.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의 전부 다의 합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합이 2의 n승이 되죠. 요 x에 1 대입하니까 2의 n승 될 거 아니에요. 자, 좀 신기하네요. 그죠?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의 모든 합이 2의 n승이 됩니다. 자주 봐서 외우시게 될 겁니다. 결국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럼 여긴 0 될 거고 요거부터 쓰면 nc 0 되면서 마이너스 nc 1 되면서 플러스 nc 마이너스 nc 3 이렇게 가서요. 보니까 여기가 홀수면 마이너스 붙죠. 근데 맨 끝에 n이 홀인지 짝인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은.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생략도 합니다. 그냥 0이다 이렇게. 이해 가시나 내 말? 무슨 말인가? 그냥 n이 홀수면 끝에가 마이너스 ncn으로 끝날 거고요. 그지? n이 짝수였다면 끝에가 뭐 플러스 ncn으로 끝날 거다 이 말이야. 굳이 책처럼 쓰자면 마지막을 마이너스 1의 n제곱 nc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잖아. n이 짝수면 플러스 ncn이고 n이 홀수면 마이너스 ncn이니까. 근데 굳이 이런 표현 말고 그냥 이렇게 쭉 쓴다는 얘기야. 홀수 숫자 앞에 마이너스 붙고 끝까지 쓰면 0 나온다. 자, 이런 성주생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너스 붙은 걸 절로 넘기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NC0, NC2 이렇게 짝수로만 된 거 그지? 뒤에가 0, 2, 4 이거 세 합은 NC1, NC3 이렇게 해서 홀수로만 된 그 모든 C의 합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 이렇게도 좀 봐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뭘 넣기 전에 이제는 좀 다른 변형하는데요. 미분이란 변형을 합니다. 미분.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없어지죠? 상수니까. 요거 미분하면 그냥 NC1 나오고요. 그 다음 얘 미분하면은 2 곱하기 NC2 X제곱 하나 더 쓸까? 3 곱하기 NC3 X 맞나 이거 참? 이거 X죠? X고 이거 X제곱이고 이렇게 해서 뭐 마지막에 얘 X에서 미분하면 N 곱하기 NCN XN-1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는 하고 얘 미분하면은 이 순서를 바꿔 쓸 걸 그랬나? 자, 미분하면 NX 플러스 1에 N-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미분을 한 후에 당연히 항등식을 미분하면 이 등식도 당연히 항등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미분한 후에 x에다가 1을 또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한 번 더 써야 되나? 그래요. 자, nc1 2 곱하기 nc2 3 곱하기 nc3 이렇게 돼갔네. 그래서 마지막에 n 곱하기 ncn 되고요. 여기다 1 넣으면 n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일단 해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요 등식을 양변을 x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그러면 적분을 안 할게요, 선생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분을 쭉 하는데 그 적분 구간을 0부터 1까지로 잡아서 적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쓰면 인테그랄 0, 1 하고요. 이 전체도 마찬가지. 여기다 인테그랄 0, 1부터 이렇게 적분하라는 얘기야. 양변 똑같이. 자, 이렇게 적분해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과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꼭. NC0 플러스 2분의 1 NC1 3분의 1 NC2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분의 1 NCN 나오고요. 는 하고 이쪽이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2에 아유 좀 깁니다. 참 어렵다. 이걸 외울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머리 좋은 친구들은 외워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하고요. 뭐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미분되는 거는 그 결과 이 적분까지 이 결과를 다 외우기는 좀 부담스럽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항상 많이 외우면 머리 좀 편하고요. 또 외우려면 또 에너지가 드니까 또 그건 손해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굳이 이걸 이까지 다 외우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형태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형태. 이렇게 요 지수하고 요게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요 숫자하고 요 앞에 개수가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하. 요 이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자가 생긴 거구나 이렇게 보면 미분했다는 개념이 느낌이 들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2인데 여기가 3분의 1이란 말이 아하 여기 이자가 적분되면서 3분의 1자로 내려오면서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경험을 해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쪽 식을 보면 아, 미분한 거구나, 적분한 거구나가 보이죠? 그럼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굳이 머리 좋은 친구들은 외우시고 아니면 굳이 외우지 말고 식의 형태는 잘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합을 할 때요. 이런 관계식을 설명도 했었고 증명도 했었는데요. 자, 기억 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어쨌든 이건 이미 조합에서 증명이 된 어떤 하나의 공식입니다. 의미도 있고요. 자, 이걸 증명은 따로 하지 않고요. 파스칼은 이 공식을요. 이항계수와 접목시켜서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파스칼이 한 일이라고 한 건데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이것의 1제곱 전개할 때는 개수만 쓴 거예요. 이거 곱하기 x 플러스 1. 그지?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x제곱, 응? 이거 곱하기 x, 뭐 이거 곱하기 1, 이렇게 개수만 뽑아 쓴 겁니다, 지금. 전개식에서. 그럴 때 조 공식을 잘 보시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요. 요런 경우에 돼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게 됩니다. 보세요. 요거랑 요거 더하면 얘가 돼요. 무슨 말이야? n에다가 2 넣은 거예요. 그죠? n에다가 2 넣고 r은 1 넣은 건가?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면 얘 된다. 이런 개념이 나오죠? 그런 식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된다요. 저식을 일반적으로 숫자를 넣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요 밑에 게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로 쭉 써나갈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뭐 이걸 굳이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 하는 숫자로 1, 1이고요. 얘 숫자로 다 쓰면 어떻게 돼? 얘가 1 되고 2 되고 1 되죠. 그럼 얘는 1은 그대로 양변에 있으면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여기 써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1은 양쪽에 써지고 이거 두 개 더하면 4가 되고 6이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돼. 이해 가시겠어요? 뭐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개수를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요 숫자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x 더하기 1의 4제곱 전개식이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무슨 말 이해 가시나? 자, 그래서 좀 더 제곱 전개 관계식에 이런 성질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지금 이걸 딱 보면은 아까 썼던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1 플러스 x의 20승. 여기 20이니까 이걸 바로 맞춘 겁니다. 자, 요거 전개식이 어떻게 됐어요? 20c 0 플러스 20c 1 x 20c 2x 제곱 해서 플러스 20c 20 x 20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홀수 번째 있는 것만 더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낼 거냐면 이렇게 갑니다. x에다가 1 대입해요, 먼저. 그럼 2의 20승은 하고 20c 1, 20c 2, 0, 20c 0, 20c 1, 자, 생략, 20c 20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고요. 얘는 20c 0 되고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되니까 20c 1 되고 플러스 이해 가시나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좀 더 써야 될까? 그러니까 20c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0c 3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홀수 번째만 부호가 마이너스 붙게 되지 결국.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갖다가 두 개의 등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지?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죠? 빼주면은 여기선 빼면 그대로 이렇게 되고 요 짝수 번째항은 다 없어지겠죠? 그지? 그럼 홀수 번째 이렇게 빼면 두 배의 20c 1, 20c 3 해서 홀수들만 쭉 나오겠죠? 결국 여기 2로 나누면 2의 19승이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결국 이 답은 2의 19승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열된 것의 반이란 얘긴데요. 자, 어쨌든 지금처럼 좀 이따 할 문제들도 일단 요걸 꼭 이항 전개한 식에서 개수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요 값을 구하라요. 자,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문자들이 요 전개식에서 어디 부분인가를 잘 보시면, 그죠? 요 처음부터 해서 어느 중간 정도 어느 지점까지겠네요. 그죠? 근데 어떤 친구는 오해를 합니다. 선생님 여기 10이니까 이 전체의 딱 반이네요.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요것도 먼저 요것만 나오게 하려면 x에다 1을 넣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1을 넣습니다. 바로. 그러면 2의 20승 20제곱이
자, 20C 0, 20C 1, 20C 2. 글씨가 좀 작은가 모르겠네.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20C 9, 20C 10, 20C 11 하고 또 계속 가서 20C 19 이렇게 쓰자. 자, 20C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우리가 더할 게 보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죠. 요까지입니다. 이게 딱 반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치? 전체 개수가 21개라는 거 이거 보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11개입니다. 다 해서 10개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먼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20C 0하고 맨 끝에 있는 요거하고 값이 똑같죠. 그리고 20C 19하고 20C 1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먼 쪽끼리 서로 값이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전체가 21개니까 이거 하나를 제외하고 이렇게 괄호를 쳐보면은 어떨까? 그러니까 요 부분 두 개가 어때요? 값이 똑같겠죠? 이것만 뺀다면은 그잖아. 요거 값이 같으니까. 자, 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 요 합을 A라고 잠깐 놔볼게요. 그냥. 그럼 얘도 A가 되겠죠? 그냥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걸 넘겨버려요. 절로. 요 중간에 있는 혼자를 절로 넘겨버리면 2A는 2의 20제곱 마이너스 20, C1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서 A가 2로 나누니까 그냥 바로 쓸게. 자, 2분의 1에 2의 20제곱 마이너스 20C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를 구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입니까? 아니죠. A에다가 요거 하나 더 해야 되지. 그지? 봐봐. 요거 끝에가. 결국 여기다가 또 써야 되겠다. 한번. 자, 2분의 1에 2의 20제곱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해요. 20C10을 하나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좀 뭐 구조는 복잡해 보이지만 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굳이 요거 2분의 1 이렇게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 2의 19승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20C 10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답이 중요한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좀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이 개수가 21개라 그렇지. 만약에 여기가 20이 아니라 19라면은 생각해 보세요. 19C0, 19C1, 19C 10으로 갔다고 쳐봐. 그럼 어떻겠어요? 이건 또 쓰기가 좀 그러네. 그러면 2의 19제곱은 하고 쭉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분명히 개수가 20개가 되죠. 정확히. 그러면 딱 항을 잘라서 앞에 10개와 뒤에 10개가 합이 똑같겠죠? 그냥 그 자체로. 가운데처럼 이렇게 하나를 뺄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 합을 A라고 놓으면 바로 A는 나오는 거죠. 이건 좀 더 쉽겠네. 이 경우는. 자, 이제 조금 복잡한 형태인데요. 하나 잘 보세요. 3번이구나. 자, 아까 거랑 좀 다릅니다. 홀수만 뒤에 있는 건 사실인데 1번하고 비슷하죠? 근데 부호가 달라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신기합니다. 이거는 요 관계식에다 여기다 x에다가 뭐 숫자를 넣어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뭘 넣냐면 지금 어차피 여러분 경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x에다가 i를 넣습니다. i. 허수. 그럼 i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 플러스 i의 20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다 그렇지? 여기다 넣으면 20C 0에다가 20C 1i, 20C 2i 제곱, 20C 3i 세제곱 해서 20C 10, 20C 19i 19 이렇게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정리하는데요. 어때? 어차피 요 값들은 다 실수니까, 그지? i가 붙은 것과 안 붙은 거로 실수부, 허수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한번 모아봅니다. 그럼 일단 i가 안 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20C 0도 있지만 요건 i가 붙었으니까 여기다 써야 되겠죠? 20C 1 쓰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그렇죠? 맞구나.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되니까 마이너스 20C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i니까 여기로 오겠죠? 마이너스 20C 3i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어떻게? 플러스 20C 4가 나오겠죠? i 4제곱이니까. 그럼 i 5제곱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지? 플러스 20C
5i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시겠어? 자, 이렇게 쭉 써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할 게 여기 들어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할까? 자, 이런데요. 지금 우리가 정리한 게 등호의 우변만 정리했다면 등호의 좌변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좌변. 자, 요거 20제곱 어떻게 합니까? 이거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건데요. 1 플러스 i의 제곱해보면, 제곱 전개를 해보시면 실제로 뭐 나와? 2i 나오죠. 그럼 1 플러스 i의 뭐 세제곱 전개해보면 이렇게 하나씩 해봅니다. 그지? 아, 근데 지금은 제곱이 간단하니까 요거 쓰면 되겠구나, 참. 그럼 제곱이 요게 나왔으니까 20제곱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양변 10제곱 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지? 그럼 요거 10제곱 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10제곱 i 10제곱인데 i 10제곱은 뭐가 되죠? i 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1 되나 그냥? 그렇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요게 되니까 여기에 0i가 있다고 생각하면 양쪽이 이제 복소수 상등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되겠어요? 그지? 0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을 묻는다면 그지? 마이너스 2의 10제곱 이런 값으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독특한데 이런 것까지도 기억해 두세요. 자, 4번입니다. 자, 요 좀 독특한 형태가 또 나옵니다. 계속. 자, 이거를 구하라가 문제인데요. 얘는 아까 썼던 뭐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개식에선 힘들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밑에 그려져 있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조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두 개를 더한 값이 얘가 됩니다. 알겠어요? 아래쪽으로만 가면 돼요. 요 두 개 더하면 얘 되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합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걸 구하는데, 자, 어떻게 구하냐면, 보시면, 예를 들어,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거 두 개 더하려면 앞에 숫자가 똑같아야 되죠? 이해 가시겠어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얘 되려면 앞에 3, 3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건 지금 앞에가 2, 9, 3이니까 안 맞죠, 숫자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2시 0을 갖다가 잠깐 3시 0으로 바꿔도 무방하죠. 어차피 1이잖아. 2시 0이든 3시 0, 둘 다 1이니까. 그러면 3시 0에다 3시 1 더하면 얼마겠어요? 요 삼각형 보면 3시 1하고 3시 2 두 개 더하면 요렇게구나. 두 개 더하면 4시 1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4시 1이다. 그럼 이제는 4시 1하고 요 하나까지만 더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요거 더하면 3개 더한 거 되는 거니까. 그럼 4시 1하고 4시 2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요 밑에 뭐 있겠어요? 지금 안 썼는데 5시 0, 5시 1, 5시 2돼 있겠지. 그지? 그럼 두 개 더하면 5시 2가 됩니다. 이해 가시겠나? 지금 요까지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5시 2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상상해보세요. 그림 상상하면 6시 3 됩니다. 6시 3 상상해봐요. 요까지 더하면 6시 3이고 그럼 거기다가 하나 더 해볼까? 6시 4가 있는데 6시 3, 6시 4 두 개 더하면 7시 4가 되겠죠. 7시 4?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이것까지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상상해보세요. 20이 아니라 여기 20으로 끝났으니까 21시 얼마? 18? 그지? 이렇게 되겠죠? 21시 18? 아유 헷갈리네.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요. 뭐 실제로 계산할 때 뭐 21시 3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옵니다. 자, 이거 좀 독특하지만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될 유형이고요. 자, 이 5번도 한번 볼게요. 일로 와서. 자, 이거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파스칼 삼각형을 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까 썼던 파스칼 삼각형 공식을 쓰려면 파스칼 삼각형이 지금은 선생님이 그림으로 알기 쉽게 그렸습니다. 근데 요 여러분들 그림을 식으로 쓴 거 기억나세요? 식으로 쓴 거 이거? n-1cr 플러스 n-1 여기가 r-1이구나. cr-1에다가 n-1cr 두 개 더하면 그 결과가 ncr이 된다 이거였죠? 문자로 쓰면 요걸 상상해 보세요 한번.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변형을 하면 이걸 이용해서 이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또 파스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앞에 있는 2C2를 갖다가 바꿔줘요. 어떻게 바꾸냐면 요 틀에 맞게 바꾸는 거야 하나를 처음을. 그러면 여기를 3C3으로 바꿔줘 봅니다 한번. 어차피 1이니까 둘 다 그지?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그러면 요렇게 두 개 더하면 요 파스칼 삼각형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지? 4C
3이 되겠죠? 4시 3. 요게 4시 3이. 그럼 4시 3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 4시 2, 4시 3 두 개 더하면 얼마? 5시 3. 보입니까? 그렇죠. 그럼 5시 3에다가 다시 하나 더 더해. 5시. 5시 3? 6시 3.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렇게 가서 끝까지 가면 뭐가 될까 상상해 보면 21시 3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거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 어쨌든 여기 있는 답하고 여기 있는 답하고 같은 답이 나왔죠? 실제로. 그럼 같은 답인데 문제를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자, 문제만 왔다 갔다. 자, 4, 5번 이건 프린트 보면 되겠다. 프린트 보면. 맨 앞에 EC가 EC0이랑 같죠? 3C2가 어차피 3C1이랑 같죠? 그러니까 보면 항들이 다 똑같아요. 실제 문제를 좀 바꿔낸 것 뿐이고 둘 다 이런 생각으로 파스칼 삼각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요. 자, 지금부터 참고인데 저 5번을요. 선생님이 조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5번 문제를 좀 다시 쓰면 2C2에다가 3C2에다가 4C2에다가 해서 20C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좀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걸 수열로 생각하는 거야. 수열로. 그러면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바꾸면요. 전체 항은 몇 개냐면 19개가 되죠. 그럼 K는 1부터 19까지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숫자가 바뀌어 나가니까 K 플러스 1C2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그러면 K 플러스 1C2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공식으로 쓰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나누기 2가 되죠. 그럼 요거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는 시그마죠? K제곱 플러스 K니까 바로 공식 두 번 써서 답을 구해도 어차피 같은 답은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좀 형태가 좀 다른 건데요. 자, 시그마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간단히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얘도 그렇고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센스 있는 친구는 앞에 2학기에서 성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런 형태를 한번 썼습니다. 이제 시그마 형태로 뭔가 전개됐을 때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자, 잘 안 보인다면 넣어봅니다. 여러분들 꼭 시그마 문제는요. 대부분이 나열한 상태에서 푸는 게 대부분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바랍니다. 그 요거를 1부터 넣어서 나열해 보면 NC1 P의 1 Q의 n-1 하고 NC2 P의 2 Q의 n-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NCN P의 N Q의 어떻게 영승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어떻게 간단히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형태가 뭐야? 앞에서 썼던 A 더하기 B의 N제곱이 전개식의 형태하고 똑같죠? 잘 보시면 결국 A, B 자리에 PQ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그거 잘 봐봐. 2항계수 요 전개된 식 교재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면 전개된 식입니다. 결국 얘가 이것의 N제곱이겠구나. 그리고 PQ 이렇게 합한 것의 전개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전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보고 전개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지가 않아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개식에 조심할 건, 그지? 전개식을 정확히 쓰면 이 앞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냐면 NC 0으로 시작하는 거 있어야죠. P의 영승, Q의 요거까지 다 더해줘야 이게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지금 이게? 요거 정리하면 이거 다 1이니까 Q의 N제곱이죠. 그럼 결국 요 항만 저쪽으로 이항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 이거 없어지면서 얘는 이거 빼기 Q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꼭 기억해. NC 0부터 NC N까지 합이 전개식이 되니까 요거 하나 빼줘야 됩니다, 지금. 자, 얘도 한번 봅시다. K는 0부터예요. 그럼 0부터 넣으면, 그런데 요렇게 합시다. 요거를 지금 처음부터 넣어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식이잖아. 그지? 이런 꼴의 식을 0부터 N까지 넣어서 나열하면 요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우린 지금. 그럼 요 형태를 먼저 맞출게요. K는 0부터 N까지 NCK를 먼저 쓰고요. 2의 K를 뒤로 빼면 맞죠? 요 문자 두 개가 이렇게 일치하게 되죠. 근데 지금 뒤에는 그럼 뭐냐? 남는 게 이렇게 보면 되겠지? 1의 N-K 제곱이다를 만들어요. 어차피 1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한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결국
요런 형태의 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열해보면 어차피 이렇게 나열하겠죠, 선생님이. 이건 나열 안 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형태가. 그럼 쭉 나열했다고 생각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그러면 요게 PQ가 요 자리에 들어있으니까 2 더하기 1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해 가시겠어요? 꼭 요 형태를 보시고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본 거랑 뭐 비슷한 겁니다. 자, 형태가, 식의 형태를 먼저 잘 관찰해 보세요. 이거를 이제 나열은 할 텐데, 그냥 나열하지 말고요. 요렇게 한번 잠깐 팁을 줘볼까요? 네모 더하기 세모의 N제곱 전개식이 시그마로 한번 써볼까? 그냥. 원래 우린 나열만 계속 했잖아, 지금. 아까부터 1 플러스 X도 그렇고. 근데 시그마로 바로 써보면요. K는 0부터 N까지가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앞에 NCK가 되고요. 앞에 있는 문자에 요 문자 그대로 갖다 붙이고 지수로. 뒤에 있는 문자에 에러를 빼서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그마 형태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꼴로 얘를 생각해 달라는 소리거든. 그럼 이거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KK를 묶어줍니다. 하나로. 이거는 K는 1부터 N까지 하고 NCK 먼저 쓰고 묶어서 K. 요 2P 쓰면 돼, 이거지. 플러스 여기 Q는 곱하기 Q는 그대로 N-K 이렇게 쓰면 이 꼴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2P 더하기 Q 전체에 N제곱 하면 안 되죠? 여기가 0부터라는 거 아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1부터가 들어갔으니까 0부터라면 이게 맞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지? 여기다가 K에 0 대입한 N 하나 빼야 되죠? 아까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응? 그럼 여기 K에다 0 넣습니다. K에 0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1이고 0 넣으면 QN이지, 그지? 결국 Q에 N이 나오니까 요거 하나 빼주면 결국 1부터의 합이 되겠죠? 요 정도 상상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그마 형태로도 좀 형태를 기억해달라는 거. 자, 좀 어려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잘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먼저 할 일이 나열을 할 건지 그냥 형태로만 파악되면 형태로만 파악되면 제일 쉬운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쉬운 건 잘 안 난다는 건데 어쨌든 형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조합 기호를 앞으로 빼내고요. 그지? 뭔가의 요 문자가 그대로 여기 와야 돼, 그지? 그래야지 N제곱 전개식의 형태니까 곱하기 뭔가의 뭐 이렇게 뭐 이런 형태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그럼 여긴 뭐가 오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4K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지? 이게 2의 2K 제곱이니까 2를 하나 써주면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생겨서 이 앞에 2 하나 써주면 이제 딱 맞죠? 그리고 어차피 얘는 없으니까 1로 보면 어차피 되네, 그지? 그럼 형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얘를 바로 뭔가의 2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선생님 여기 2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전개하면 어때? 2nc 0, 2nc 1, 2nc 2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K 대신에 넣어보면 2nc 1, 2nc 3, 2nc 5 이렇게 가죠? 결국은 얘가 이 전개식하고 딱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응? 알겠죠? 형태만, 이게 자연수로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이런 형태적으로는 바로 알 수가 없고 결국 나열이라는 걸 해봐야만 어떻게 더할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열해볼게요. 2는 그냥 냅두고요. 2nc 1 곱하기 2의 1제곱, 2nc 3 곱하기 2의 3제곱, 2nc 5 곱하기 2의 5제곱 이런 식입니다. 자, 끝에 건 그냥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거 앞에서 그지? 홀수 번째 항으로 된 합을 구할 때 썼던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잘 보시면 2 플러스 1의 2n제곱 잘 생각해봐. 요 전개식 중에서 홀수 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끝에가 여기 그지? C 뒤에가 홀수 붙은 애들만 합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렇지. 요 사이에 부호가 다른 것까지 전개해서 두 개를 더하거나 빼면은 자, 아까 그 아이디어랑 겹쳐집니다. 아하, 냄새가 나죠, 이제.
그럼 요걸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 써봅시다. ENC 0 플러스 ENC 1 곱하기 2, ENC 2 곱하기 2의 제곱. 자, 생략하고 ENC 2N 이렇게 곱하기 2의 2N 제곱 이렇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 ENC 0하고 빼기가 되죠. 요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의 1제곱하고 1의 이거 빼기 이거 제곱인데 그게 홀수라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 플러스 ENC 2의 제곱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돼요. 이렇게 갑니다. 뒤엔 생략할게요. 자, 그럼 결국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할게? 그지? 홀수 번째만 나와야 되니까 요걸 빼주면 되겠죠. 아까처럼. 그럼 여기는 3의 2n 제곱이 되고 요거는 빼기 1 되고요. 얘는 없어지고 이거 짝수 번째 없어지니까 나 빼면 2배의 2nc 1, 2, 2nc 3, 2의 3 이렇게 됩니다. 그지? 결국 뭐가 됩니까? 그러네. 우리가 구할 게 바로 이거죠. 그대로. 요거네. 그래서 이 답은 바로 저기 써 있는 3의 2n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형태만 갖고 어떤 이런 이항계수 정리 형태를 만드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나열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좀 잘 조합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항 정리 수업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